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전날보다는 숫자가 다소 줄었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중도 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36일째입니다. 지금 한 달 넘게 세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등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방역 당국의 바람처럼 추석 연휴 전에 두 자릿수로 내려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 추세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16일째 사실 1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수도권도 오늘도 지금 82명,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다시 스페인 같은 경우 하루에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감염력에 대해서 대단히 놀랍다. 이 정도로 감염력이 큰 바이러스구나. 지금 사실 다음 주가 되면 학생들 등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모임이 자제가 돼야 됩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또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경우 산악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족들 모임이나 지인들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단순히 어떤 큰 집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지들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추석에는 정말 이렇게 수도권에서 가능하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지만 그 틈을 타서도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염을 차단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이번 추석과 명절 때는 조금 좀 모임 자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등교가 재개가 되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사례별로 많이 준비를 해서요. 사례 위주로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등교 재개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학교 내 감염 사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충남 해양과학고에서 지금 재직 중인 교사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관련해서 지금 확진자가 총 6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모든 학교의 등교 재개가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한 것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또 PC방 같은 경우가 지금 영업 재개가 됐잖아요. 고위험군 12군데에서 풀리면서 물론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학생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그런데 대부분의 PC방들이 또 학교 근처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출입 금지인데 출입이 금지될 것인가 이것도 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대목이고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면서 일부 식당 영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푼 거잖아요. 지금 저는 아까 천은미 교수님 분석해 주신 데 더해서 이번 주가 위험한 게 이번 주에 나오는 확진자들이 2.5단계 고강도로 하고 있을 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거고 지금 이번 주부터는 완화돼 있다 보니까 밤에 이제 주점도 사람들이 다시 가기 시작했고 카페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고강도 거리두기를 2주 동안 허리띠 졸라 매듯이 한 결과가 100명대까지는 성공했는데 한때 400명대까지 8월 말에 치솟았다가 여기서 더 잡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꺾이고 있는 추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국내 감염만 99명, 98명 이틀 나오고 어제부터 다시 100명대로 올라갔다가 오늘도 100명대란 말이죠. 국내 감염이 수도권이 그중에서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를 개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비대면 수업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래도 지금 이제 학교 정도를 통제하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부 영업을 재개하면서 이제 학교도 푼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위험한 순간인 추석 명절 연휴 정점을 앞두고 사실은 지금 한 2주가 채 안 되게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닷새의 명절이 또 끼어 있는데 굳이 이걸 풀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또 되는 거죠. 물론 진도라든가 여러 가지 학사 일정 관리에 고민이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1학기는 그러다가 우리가 학교 방역이 주춤주춤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할 거면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드려봅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나오고 있는 확진자들이 이제 2.5단계 때 발생을 한 네. 거라는 또 분석을 해주시다 보니 2단계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나서 이제 이후에 나올 확진자들은 얼마나 늘어날까 그 부분에 대한 또 걱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개학 등교 재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왕이면 이제 추석 전까지 좀 안정적으로 다니면 좋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좀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뭐 PC방은 못 가겠죠. PC방, 노래방, 고위험 시설은 지금 가지 못하겠지만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아마 마스크 착용일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마스크 착용이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도 백신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백신이다. 예, 그만큼 백신은 그 유효성이라는 게 아직까지 검증하기 어렵고 지금 부작용도 나오고 있고 50에서 70%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스크는 본인이 철저히 착용하면 대부분을 막을 수 있고 또 하나 조금 재밌는 학설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바이러스가 접하더라도 이 마스크에서 대부분 걸러주고 아주 소수만 우리가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는 그런 기전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천연두라고 하죠. 천연두 접종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주사를 맞죠. 예. 그게 몸에다 일부를 넣어서 우리가 몸에서 그걸 이겨내게 해서 항체를 만드는 건데 이 마스크도 그런 작용이 있지 않나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마스크를 철저히 잘 착용을 하게 되면 만일에 혹시라도 바이러스 감염이 되더라도 거의 증상이 없이 본인이 항체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남한테 옮길 수는 있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잘 쓰는 거를 교사분하고 가족에서 꼭 교육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식사할 때는 대화를 하지 말자. 예, 식사만 하고 마스크를 쓴 다음에 대화를 하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사실은 모임을 안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에서도 간격을 항상 일정 유지를 하면서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본인이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항상 잘 좀 관리를 하고 위생을 깨끗이 하는 거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내 감염 사례까지 좀 짚어봤고 병원 내 감염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 시흥시에서 센트럴병원 간호사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총 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원내 감염은 저희가 매번 짚고 있습니다만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더 걱정이 되고 특히나 이렇게 의료진이 또 확진이 되면 의료 공백으로까지 우려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아까 브리핑에서도 보셨지만 의료인 감염이 굉장히 많죠. 예. 6명 중 1명 굉장히 많은 거고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대학병원에는 위중 환자가 많아요. 그 위중 환자들은 증상이 초기에 없지만 감염이 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지고 최근 우리나라의 보고도 보면 초반보다 사망하는 시기가 훨씬 빨라졌어요. 기간이 예. 짧아졌다는 건 그만큼 많은 위중 환자가 있고 거의 지금 3% 이상이 지금 60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예. 그분들은 중증으로 가서 위중 환자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병원이나 요양병원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는 경우는 저는 좀 선제 검사를 해서 해야지 왜냐하면 이분들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무증상 감염이 대단히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80%까지가 요양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감염이 되면 주변이 다 감염될 수가 있고 제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면 환자들은 마스크를 잘 안 쓰세요. 그래서 제 환자는 제가 마스크를 쓰라고 꼭 말씀을 예. 환자들 사이에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또 간병인들 분들도 마스크를 잘 안 쓰세요. 그래서 그 간병인과 환자들한테 이러한 위급한 시기에는 마스크 착용을 덴탈 마스크라도 쓰게 되면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예. 그 마스크 착용을 좀 적절히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으로 요양원이나 그런 쪽은 검사를 해주셔야 위중 환자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자분들이 특별히 마스크를 잘 안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답답하죠. 특히 예. 이제 호흡이 안 좋은 분, 심장이 안 좋은 분들 숨이 차서 안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케이프를 씌울 건 아니고요. 예. 덴탈 정도를 그냥 좀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러 검사를 하러 가신다든지 복도를 다닐 경우에 다른 환자나 간병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 면회 오시면 부딪히시게 돼요. 예. 그러면 감염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 원내에서도 꼭 마스크, 덴탈 마스크라도 써주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주 사례 짚을 건데요.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에서 지금 촉발된 이 광주 감염이 3차 대유행까지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지금 23명까지 늘어났다라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이 감염이 지금 사랑제일교회 합숙 예배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맞습니다.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지만 사랑제일교회에서 이 8.15 집회 이전부터 예. 이미 이제 합숙이 있었는데 그 합숙이 이 집회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재개발과 연루돼서 지금 지역 주민들, 조합원들과 갈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외부에 사실은 그 교회에 숙식할 곳이 없는데 이 대형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함께 식사하고 자고 먹고 씻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던 거죠. 예.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1,000명을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이제 8.15 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연결이 돼 있고, 예. 근데 여기에 오신 분들이 뭐 성북구 거주자들이 대부분인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사랑제일교회 8 확진자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8월 12일에 처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상무지구의 유흥업소 발로 나와서 20여 명이 됐고 광주가 지금까지 뭐 500명에 육박하는 한 48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누적 확진이.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37일 만에 지금 일단은 확진자 제로로 예. 오늘은 좀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로 좀 종료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 광주 지자체와 그리고 광주의 이 주민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아차하셨을 텐데 예. 오늘 이후로는 조금 더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 청정 지역으로 돌아가시길 바라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뭐 여전히 검사가 진행 중이라서 추가로 확진자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도 사랑제일교회별 감염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뭐 세브란스 병원 등등 우리가 이미 알려진 그 집단 감염 사례들을 중심으로도 꾸준히 접촉자를 상대로 확진자가 나오는데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사례들이 하나둘씩 또 늘어나니까 과연 방역당국에서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네.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죠. 뭐 몇백 명 이것이 아니라 예. 소규모로 한 자릿수에 두 자릿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한 뭐 산악 카페라든지 지인 모임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지금처럼 그 직장에서 국세청 같은 직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역학조사가 대단히 힘든 것 같아요. 예. 그 역학조사를 한 곳에 있으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역학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찾을 수는 사실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강조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마 직장 생활이나 모임에서 마스크를 쓰지만 대부분은 점심 때 식사하시거나 그다음에 차를 마시거나 이런 경우에 아마 감염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증상이 없이도 감염을 시키는 바이러스 양이 증상이 있는 경우랑 똑같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증상이 없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하면 괜찮겠지 하는 순간 그냥 감염을 시킬 수 있기 예. 때문에 최대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그럴 때도 마스크를 꼭 쓰시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대목이 있죠.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가 곧 다가오면서 방역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정 총리가 SNS에 이번 추석에 총리를 파세요라면서 만화 네.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화제가 됐는데 어떤 지침들이 이번 추석에 꼭 필요하다라고 예, 보십니까? 일단은 이동을 극히 자제해달라는 거 하고요. 예.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 때는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 이런 또 메시지를 냈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이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였는데 엄격하게 이제 조상을 모시는 것을 아주 강력한 문화로 정착했던 사회에서조차도 역병이 돌 때는 건강이 우선이었다, 생명이 우선이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청원이 올라왔었죠. 오는 추석에는 아예 정부가 이동 제한을 좀 명령해 달라. 그래야 움직이지 않지. 아니면은 뭐 집집마다 좀 가풍은 다릅니다만 예. 그래도 명절에는 제사 지내는 집, 차례 지내는 집이 많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이 이제 오라 하면 가야 하는 집들도 많고. 그러니까 올해는 지자체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예. 오지 말그레이 이런 운동하고 있고 저는 뭐 올해 최고의 카피상을 불효자는 옵니다에 주고 싶어요. 예. 정말 말 한마디로 노래
제목에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불효자는 우는 것이 아니라 불효자가 고향을 온다. 오지 말라는 역설적인 표현인데 예. 이것을 이제 이 지자체에서 먼저 해주시고 어르신들도 영상 편지를 계속 캠페인하고 있죠. 그런데 또 집집마다 다를 수 있어요. 혹시 이제 말로는 그 안 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도 여운을 남기시면 예. 또 아들 며느리는 또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명백하게 올해는 못 간다. 대신 이제 좀 풍성한 선물이라든가 온라인 택배로 선물 보내는 거는 우리 상거래 활성화에서 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예. 혹은 조금 이제 다른 때보다는 좀 용돈을 두둑하게 드린다든가 그리고 이 코로나가 좀 잦아든 다음에 명절이 아니어도 개별적으로 이동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만 정총리는 자 고향에 못 가는 이유를 예. 총리를 팔아서 욕은 내가 먹을 테니 최대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석이 이제 다가오면서 당국에서의 걱정이 아무래도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계획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통행료를 올린다는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하나 둘씩 이제 발표를 하고는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우리가 2주 전에 경험을 했던 2주 동안 경험을 했던 뭐 2.5단계 이상의 어떤 뭐 이동 제한이라든지 좀 더 그런 강력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서요. 방역적인 차원에서 추석 연휴 좀 어떻게 우리 당국이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단계를 올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예. 또 경제도 너무 힘드시고 그러셔서 그러니까 모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그 노령층의 부모님들을 감염시켜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 추석은 이제 가능하면 수도권에서 그냥 지내시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이게 약간 풍선 효과를 나타내가지고 그 기간 중에 부모님한테 안 가시는 데서 여행을 가신다는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많이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행을 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자제를 하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가족끼리 모임을 가지시고 이번 추석은 조금 그런 자제를 하고자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행을 지금 계획하고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많이 염려스럽고 그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여행에 대해서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홍보나 그런 게 지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제와 또 희생이 필요한 추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